129명 들어왔네. 이거 안까지도 되겠는데. 맞아. 어제 우리가 3차원 배열 얘기했죠. 희소인물까지. 희소행렬까지. 그렇죠? 그리고 문자열 배열도 설명했었었죠. 문자열 배열. 어제 문자열 배열할 때, 아, 설명했었었죠. 프린트F로 출력하면 다 김하고 리를 출력하지만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배열 요소를 수정, 변경할 수 있죠. 배열 요소 수정, 변경 돼야 안 돼요? 이건 단순히 문자열 참조하고 이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대체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2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고 프린트F 하게 되면 PARK 출력을 하죠.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K1의 0번째 요소를 대문자 K 그렇게 하게 되면 소문자 KIM 대신에 여기만 K로 바뀌죠. 대문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 또는 스캔F로 K1 배열 입력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 네. 2차원 배열, 문자열 배열 설명했나요? 네? 예전에 설명했나요? 안 했죠?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행 3열, 배열의 대표명은 K, A, B, 널, D, 널 이렇게 들어. 문자열. 배울까요? 이것도 실습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죠? 캐릭터형의 폴리톤 변수 P1, P1은 K의 0번째, P2는 K의 1번째. 이거는 이행 3열 잡은 거죠. 이행 3열 잡은 거고요. 배열의 별명은 K, A, B, 널, D, E, 널 들어. 여기에 주소는요. 앰퍼샌드 K의 0의 0이죠. 여기에 주소는 앰퍼샌드 K의 1의 0이 되죠. 맞습니까? 우리 배운 거에 의하면 여기가 K의 0, 여기가 K의 0의 1, 여기가 K의 0의 2가 되는 거. 여기가 K의 1의 0이 되는 거. 여기가 K의 1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K의 1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행 3년이 이어가지고. 그러면 얘는요, K의 0 한 거랑 같은 겁니다. 여기는요, K의 1과 같은 거. 여기만. 한번 설명했었죠? 우리 2차원 배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면, 이와 같이 넘겨주면은요, 이와 같이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P1, 여기는 P2가 되는 거.
그렇죠? 음. 퍼센트 S 계획하고 P1. 푸스 써볼까요? 푸스 함수? 푸스 함수는 그냥 P2. 그죠? 이게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 메인 함수 맨 위에, 인테저 메인. 하고 끝나는 브레이스, 종료하는 브레이스. 인테저 값이니까 맨 끝에 리턴 제로. 어, 리턴 제로. 뭐 출력해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A, B 출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D 출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해보세요. 이렇게 출력 나오는 사람. 여러분들 화상 강의 듣는 학생들도 결과 나온 사람 채팅창에 표시해 줘도 돼요. 해보세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하고, 우리 여기서 프린트F로 했었었죠? 여기서 프린트F 퍼센트 P 소문자예요. 계획 문자하고 콤마 P1 프린트F 퍼센트 P 계획 문자하고 P2 하고 아까 여러분들 프린트F 나왔었었죠? 퍼센트 S 계획 콤마 여기서 P1 그다음에 무슨 함수 썼었어요? 푸스 함수 썼었죠? 여기서 P2 이렇게 하면은 뭐가 출력한다고요? 여기서 A, B 이거 출력하면 뭐가 출력돼요? D, E 이렇게 출력됩니다. 돼요 안 돼요? 나왔죠? 또 나온 사람 여기 교실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출력해 본 거고요. 이거는 뭐야? 주소값 출력. P1과 P2의 주소값 출력. 그쵸? 이제 주소값 출력한 거. 여기에 주소값을 16진수 값이니까 주소값을 출력한 거예요. 주기억 장소에 절대 주소값을 출력한 겁니다. 화상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 결과 나온 사람 없어요? 지금 145명 들어와 있는데,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바꿔봅니다. 이렇게. 이거 붙여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요. 똑같이 해서. 그래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음. 이거는 배열 쓴 거고요. 이거는 포인터형 배열. 포인터형 배열이니까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의 각각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곳에 K의 0은 P1에, K의 2는 K의 1은 P2에 저장하는 겁니다. 결과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문자열 배열도 우리가 기본에는 정수형만 살펴봤었죠. 인테저형. 그렇죠? 근데 캐릭터형 문자 처리하는 것도 많이 사용되니까 미리
한번 기본적인 이와 같은 문자형 배열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왔죠? 네, 나온 사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출력을 할 때 하나는 프린트 F로 해서 이와 같이 출력했죠. 하나는 푸스로 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죠. 그죠? 그러면 제일 간단하니까 피트를 풋 캐릭터로 출력을 해봅시다. 풋 캐릭터. 프린트F, 푸스, 풋 캐릭터 문을 써서 출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풋 캐릭터는 한 문자씩 출력하는 거죠. 한 문자씩 출력하는데 맨 끝은 뭐가 있어요? 널 문자가 있죠. 널이 아닐 때까지 문자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P2니까는 P2가 가리키는 곳은 여기잖아요. P2가 가리키는 곳은. 그죠? 그러니까 뭐를? A, B는 그냥 프린트F로 출력을 하고 D는 파일문을 써보자는 얘기예요. 이 밑에 쓸 부분인데 여기에다 표시할게요. 파일문으로 해서 파일 뭐 P2죠, P2. 그죠? 여기 P2 부분. 포인터형 변수가 가리키는 내용이 뭐가 널이 아니면 풋 캐릭터. 그죠? P3 하고 그 다음으로 해서 P3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풋 캐릭터 문을 써갖고 P2죠, P2. 그죠? P2를 하나 증가시켜주고요. 두 개의 문장이 화일문 안에 들어가는데 P2가 널이 아닐 때까지. 즉, 이 널이 아니죠, 이 널이 아니죠. 널 만나면 증가하겠죠. 그래서 D 출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rintf, 그렇죠? printf, 좀 전에 여기서 무슨 함수 썼었어요? 푸스 함수, printf 함수, 푸스 함수, 그 다음에 put 캐릭터를 써가지고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돼요? 나왔고 돼요? 저쪽은 안 해봤잖아. 뭘 내 그래? 그 옆에 돼? 옆에 여학생은 되고 또 나왔고 그렇죠? 네. 음. 여러분들 화상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도요, 노트북으로 직접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 처리, 배열을 이용한 문자열 배열과 문자열 포인터형 배열 써가지고도 문자열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는 뭐야, 이거는? 이행 3열 배열이니까 이와 같이 잡히죠. 이거는 뭐야? 포인터형인데 1차원 배열 두 개를 포인터형 변수로 지정을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0과 K1을 P1, P2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쓰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음, 됐습니다. 해봤어요? 결과 나와요? 결과 나와요? 저 뒤에 여학생 결과 나와요? 진짜? 오케이. 그럼 거의 다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배열 처리하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제는 1차원 문자열 배열과 문자열 포인터형 변수 써갖고 문자열 처리하는 거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2차원 문자열, 2차원 배열 써갖고 여러 개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세 번째 주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데이터 추상화 배열이었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활용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번째. 오케이. 음.
선형 리스트에 대한 개요 내용입니다. 핸드폰 사용하지 마세요. 한강 강의에서 화면 캡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죠. 노트북 화면 캡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화면 안 써도 되겠다. 그렇죠? 한강 강의가 좋은 점도 있네요. 근데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게 나중에 혹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안 써보고 캡처만 해놓으면 공부할 때 아무래도 도움이 덜 되겠죠. 현재 몇 명 들어있나요? 146명. 조금 더 화면이 내려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겠죠. 선형 리스트입니다. 선형 리스트. 선형 리스트. 선형 리스트를 리니어 리스트라고 해요. 리니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는 뭐 그냥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얘기하고. 리니어. 밀접되어 있다라는 거죠. 밀접. 그렇죠? 리니어 리스트. 그런데 선형 리스트를 일부 책에서는요. 시퀀서 리스트, 순차 리스트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선형 리스트, 순차 리스트. 선형 리스트, 순차 리스트.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기억 장소에 연속적으로 저장.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건 우리가 뭐였어요? 데이터 구조 중에 배열이 있었죠. 배열이 있었는데 되면서 end입니다. end예요. end. 선형 리스트의 특징은요. end 그리고 연속적으로 저장되면서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순서가 안 맞으면 선형 리스트가 아니다. 기억 장소에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저장되는 데이터 각각은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형 리스트. 그래서 각각의 원소, 그렇죠? 원소니까 요거 약자를 따서 표시한 거예요. 오타. 선형 리스트 표시할 때. 그래서 이 원소들이 모인 전체적인 큰 원소, 아톰은 그 구성하는 세부적인 원소 A1, A2, A3, An개가 기억 장소에 연속적으로 저장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일단 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억 장소에 연속적으로 저장되니까 활용도가 좋아요. 그리고 순서를 가지니까 자주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 저장에는 유리해요. 순서가 계속 바뀌면 순서를 맞춰줘야 되니까 복잡하죠. 그때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추가를 위해서는 기억 공간이 여분이 있어야 되겠죠.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만.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추가 및 삭제를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의 이동.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추가 및 삭제에서는 많은 데이터의 이동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인덱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기억 장소에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고 순서가 맞았죠. 얘는 선형 리스트. 선형 리스트. 그런데 여기에 15가 추가된다라고 15가 추가돼요. 15는 순서 맞추려면 어디에 추가돼요? 2와 3 사이에 추가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n은 몇 개예요? 6이죠. 그럼 몇 번째 추가되는 거예요? 세 번째 추가되는 거죠. 그럼 k는 몇 번째? 세 번째. k번째 데이터 추가 시. k번째 데이터 추가 시. 그러면은 n은 얼마? 6-3 플러스 1 하게 되면 얼마야? 4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맞춰져야 되겠죠. 뭐가 들어오면서 15가 추가되면서 몇 개 이동? 4개. 즉, 6-3 플러스 1 하면 4잖아요. 4개가 연속적으로 밀려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n-k번의 이동이 발생하고. 맞아요? 맞죠? 그런데 추가가 첫 번째 할 수도 있고 3이 들어오면 여기 첫 번째 하면 나머지 몇 개가 7개가 이제 쫙 밀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또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아까는 여기 세 번째 왔잖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데 다 추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K는 첫 번째부터 N개까지 이만큼의 이동이 발생을 하는데 다시 얘기해요. K는 1부터 N까지 이만큼의 이동이 발생하는데 각각 발생할 확률은 N분의 1이죠. 이거를 수식으로 전개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의 이동이 나온다. 평균 이동이 있어. 즉 이게 뭐예요? 추가 시 평균 이동 횟수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추가 시 평균 이동 횟수가 되는 거예요. 추가 시 평균 이동 횟수가 된다. 횟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가 있어요. 이와 같은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n은 몇 개? n은 7개죠. 그런데 여기서 21이 삭제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1은 여기죠, 여기. 여기는 k가 얼마예요? k는 4죠. 그렇죠? 그러면 n-k번의 이동이 삭제 시에는 이건 추가시고 삭제 시에는 n-k번의 이동이 발생되니까 여기서 현재 k가 4죠? 그러면 7-4 하면은 뭐예요? 3. 그러면 5, 14, 15, 27, 31, 37. 21이 삭제되면서 순서 맞추기 위해서 27, 31, 37. 세 개가 위로 이동됐죠. 세 개가 이동됐죠. 그렇죠? 이동됐죠. 그래서 K는 1부터 N번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여기서 다 발생할 수 있죠. N개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n-k번의 이동이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각 n분의 1이죠. 발생할 확률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 수학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풀면 2분의 n-1번의 이동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셋이 평균 이동 횟수가 되는 거고 뭐가 돼요? 셋이 평균 이동 횟수. 삭제시 평균 이동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추가할 때는 2분의 n 플러스 1이고 삭제할 때는 2분의 n 마이너스 1.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추가 및 삭제 시 이동 횟수는 2분의 n에 근접한다. 이거나 이거나 2분의 n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추가 삭제 시 평균 약 절반가량이 이동한다. 데이터가. 이렇게 선형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형 리스트. 선형 리스트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형 리스트의 개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질문. 질문. 감기 걸렸어? 마스크. 마스크. 다른 사람한테 우긴 피해주는 거잖아, 그지? 현재 화상 강의 듣는 사람들이 145명, 오늘 한 8명 정도 수업 못 들어왔네? 오케이. 자, 다음에, 다음에는 두 번째.
빨도 있고요. 경량 파카, 패딩도 있고요. 음, 다양한 옷들이 좀 있어, 학생들은. 그렇죠? 강호실 가서 감기약 먹 쌍화탕, 처음에 가면 감기 걸려서 왔어요. 그러면 감기약 준다? 쌍화탕 안 주는 경우가 없어. 쌍화탕 주세요. 하면 쌍화탕 주 그리고 제가 오후까지 있어야 되겠고요. 감기약 한 번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준다? 말 안 하면 되죠. 오후에 수업 있어? 몇 시? 수업 끝나고 가서 마스크도 주세요. 마스크. 자, 링크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처리할 데이터의 주소를 가지는 포인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포인터 값이 있는 거예요. 포인터, 링크 값, 포인터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비연속적으로 저장돼요. 서적 리스트는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저장되면서 순서를 가진다고 그랬죠. 이거는 데이터가 기억 장소에 연속적으로 저장되지 않고 다음 처리할 데이터는 링크를 갖고 찾아가는 구조. 그렇죠? 여기가 데이터가 우리가 그 있다 그러면은요. 그래서 데이터도 있고 포인터도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죠. 링크도. 그렇죠? 이런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주는 구조가 C 언어에서는 뭐가 있어요? 구조체. 그렇죠? 그래서 struct 구조체죠. 구조체 선언하고 구조체 이름을 리스트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 데이터니까 캐릭터 데이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포인터죠. 이거는 struct 리스트 포인터니까는 링크로 합시다. 링크 이렇게 여는 가로 닫는 거.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전에 캐릭터의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고 해봅시다. 네임 이렇게 해도 되죠. 그다음에 정수형 이름과 번호가 있다. 그럼 데이터는 이름과 번호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인터 값.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구조는 여기 데이터가 있고 번호가 있고 여기 링크가 있는 이 링크 부분이 포인터 값이죠. 구조체. 그렇죠? 구조체 가지고 링크 부분을 포함해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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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 포인터도 기억 장소를 확보하는 거죠. 링크 값이. 주소값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링크가 많아지고요. 링크가 링크로 인한 기억 장소가 더 많아지죠. 그리고 링크를 찾아가면서 연속적으로 있는 것보다 찾아가는데 기억 장소 확보가 필요하지만은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링크도 많아지지만은 속도도 저하되는 순차 리스트에 대해서 그런 단점을 가진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하나의 노드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부분과 링크를 가진 이러한 자료 구조 데이터를 우리가 노드라 그래요. 노드. 하나의 노드가 있고 원래 이 PI가
얘를 가리켰어요. 얘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노드의 주소를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얘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여기에 주소를 여기 넣어주면 얘가 얘를 가리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얘가 pi-1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고 또 pi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얘를 삭제하는 거야. 얘를 삭제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주소를 여기 넣어주면 얘가 얘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새 노드의 추가 삭제인데 노드의 및 추가 삭제 알고리즘이 그런 특징을 갖는 구조가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과제 내드릴게요. 과제. 물론 오늘 실습한 거 다 해보실 수 있어야 되고 C 언어에서 구조체 그리고 선형 리스트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할당되니까 배열 구조 이용하면서 순서만 맞춰주면 되겠죠. 얘는 노드 생성한 다음에 새로운 노드 생성해서 노드 생성한 거에 주소를 넣어주면 얘가 얘를 가리키고 또 여기에 주소값을 여기 넣어주면은 얘가 얘 주소값을 여기 넣어주면 얘가 얘를 가리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노드의 생성과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점 헤더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많이 써봤잖아요. 이 안에 무슨 파일이 있냐면 함수가 malloc 함수가 있고요. free 함수가 있어요. m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약자예요. 기억 장소 할당을 위한 함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노드를 선언하고 나면 그런 노드를 생성해 줘야 되잖아요. 노드 생성할 때 malloc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쓰고요. 삭제할 때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기억 장소 이제 없어진 거 삭제할 때 free 해갖고 기억 장소 삭제해 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공부를 다음 주까지 한번 해보세요. 구조체랑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야, 저도 나갈게요.